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소령 누나 이야기로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레전드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시들무에서 돌벤져스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요즘에는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나실 때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찾아와 주셨으니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이 목소리. 아, 반갑습니다. 여전하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배라는 단어를 남자의 한숨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예, 그 강짱님 때문에 아니 갑자기 시들무 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남자의 한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아, 그래서 네.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또 강짱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던 아주 또 찰진 표현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강짱님? 아, 그렇죠. 네. 저희 친구들끼리도 사용하던 건데,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짱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언제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오, 일이었고, 예. 저번에 그때 마지막 시찬 때 제가 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원래 개 이야기 전에 제가 가지 잡으러 갔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작은 이모랑 큰 이모랑 저희 집에 오시면서 그 이야기로 바꿔서 했던 거고, 오늘은 그때 하지 못했던 그 가지 잡으러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때면 소룡 누나가 계실 텐데, 그죠? 네, 맞아요. 있을 때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가재 잡으러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강짱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막 올라와서 학기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을 4월 달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날이 조금 따뜻해지던 그런 시기였는데, 3학년이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반 친구들이랑 놀면서 또 몰랐던 친구들이랑 친분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막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말이 됐죠. 주말이 돼서 그때 당시에 돌비님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학교에서는 토요일 이게 수업을 하는 날이 있었고, 맞아요. 네, 안 하는 날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주 5일제가 막 이제 들어서던 시기였던 맞아요. 경우라서. 놀토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도 있었고. 네, 뭐 CA 네, 뭐 맞아요.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이 수업을 하는 날이 있고 부활동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감상부였어가지고 그때 토요일 날 이제 영화 감상부 하는 날이었는데,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 영화를 보길래 제가 땡땡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위에 할머니랑 살았던 환이라는 친구하고 또 한 명의 친구를 그냥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이렇게 환이라는 친구랑 돌비라는 친구랑 저랑 3명이서 땡땡이를 치고 놀러 댕깁니다. 그렇게 한참은 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집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려고 하는 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준이라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폴더폰. 그래서 그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예. 어머니께서 급하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엄마 큰이모랑 잠깐 촌에 좀 갔다 올 테니까 주말에 말썽부리지 말고 집에 잘 지키고 있어라. 집에 안 계신다는 거죠, 주말 동안은 어머니께서. 그걸 듣자마자 이제 친구들이랑 눈이 마주치고 됐다고 저희 집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친구 둘이랑 저랑 3명이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막 정신없이 놀다가 뭐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하면서 막 노는데, 그때 당시에 밤 한 10시, 11시쯤 돼가던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놀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뭘 먹을 거 있나 찾아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가셨는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상태였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고추장, 뭐 된장, 파 뭐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밖에 없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배가 고픈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 된장이랑 고추장 섞어서 그냥 끓여가지고 밥에 비벼 먹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끓여 먹고 하는데 한 숟가락 떴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한이라는 친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제 진짜 우리 할머니가
가재 넣은 된장찌개를 해주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돌비라는 친구가 한이 보고 야 할머니가 그 가재 어디서 잡아오셨는데 그거 넣고 끓여주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이가 우리 할머니 산에 막 나물 캐고 댕기고 밭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개울가에서 잡았다고 하시는데 물론 좀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끓여주는데 진짜 맛있더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나 궁금하네 맛있겠다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이제 냉장고를 보다가 배만 더 고파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돌비라는 친구가 야 우리도 그 가지 잡으러 가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산에 가서 무슨 가재를 잡냐 제가 막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셋이서 가면 되지 뭐가 무서운데 쫄이나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또 상남자 중에 상남자로서 절대 뭐 가오상하는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 그러면 후레쉬도 없이 가자 됐고 이러니까 그래 가자 3명이서 가갖고 가지 잡아와서 가지 넣고 우리 된장찌개 찢어 먹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은 제가 알기로는 개울가나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걸어서는 한 3, 40분 걸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계곡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죠. 이제 거기로 출발해서 가는데 산 초입부까지 도착을 했어요. 걸어가지고. 그렇게 초입부에 도착해서 자 이제 가서 딱 잡자. 집에서 잡으려고 페트병 안 쓰는 걸 잘라서 들고 왔죠. 그래서 이제 계곡을 따라가려면 등산로 길을 가다가 옆으로 빠져서 이렇게 좀 복잡해요. 등산로 길은 원래 길이 딱 껴있기 때문에 편하겠지만 그 계곡을 가려면 옆길로 빠져가지고 계곡 바위들을 막 이렇게 가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발이 한 무릎까지 잠기는 정도에 있는 계곡물에 저희가 도착을 해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들어가면서 가재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재들이 그때 당시에는 세상이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실하더라고요. 가재들이 엄청 막 가재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재 막 찾고 있었죠. 정신없이 막 찾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을 막 그렇게 가재를 잡고 있는데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저쪽에 이 친구는 저쪽 이렇게 해갖고 다 뿔들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가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제 뒤에서 갑자기 네? 뭐라고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딱 돌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네?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노라고 제가 고개를 딱 돌고 뒤를 탁 쳐다봤는데 우리가 왔던 그 바위들 길하고 등산로 쪽으로 돌비 친구가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던 환희도 일어나서 그쪽으로 쳐다보고 있고 돌비는 계속 안 들리는데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한대 하니까 야 저기 어떤 누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누나하고 딱 쳐다봤는데 진짜 이게 어두우니까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정확한 사람 형체는 보이잖아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머리는 단발머리를 하고 이렇게 맨투맨 티에 그냥 청바지를 입은 어떤 진짜 누나였어요. 그냥 왜 누나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보다 딱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 3학년 아니면 딱 20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누나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딱 서가지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라 하는지도 진짜 미세하게 들릴 정도로 안 들리더라고요. 목청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옆에 있는 돌비가 안 들려요 하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고 이제 그 여자도 결국에는 조금씩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등산로는 아시다시피 나무나 막 이런 게 우거지기 때문에 달빛이 안 비치니까 더 안 보이는데 계곡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나분이 이렇게 계곡 쪽으로 오는데 달빛에 싹 비치면서 모습이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데 되게 미인이시더라고요, 그 누나가. 그걸 보고 돌비가 첫눈에 뻑이 갔어요. 그 누나를 보고. 그래갖고 애가 저희 뭐 가지 잡는데요. 저랑 한이랑은 계곡물이 계속 있었고 돌비는 그 누나 쪽으로 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저희보다 한참 앞에 있었고
저희 가재 잡는데요. 왜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누나분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 누나분이, 가재 잡나. 누나도 가재 잡으러 왔는데, 요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재 엄청 많고 큰 것들 많은데 같이 가서 잡을래?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겪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연가라든지 뭐 그런 걸 제가 짜증나고 이러면 딱 연가라는 게 느껴지고 티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사람이었고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도 보였고 연가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진짜 누나 같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따라가기는 귀찮은 거죠. 여기서만 잡아도 충분히 잡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긴 해서 제가 괜찮아요. 저희 그냥 여기서만 잡고 갈게요. 저희 피곤해가지고 그냥 여기서만 잡고 그냥 내려갈게요. 하는데 돌비가 그 누나한테 너무 뻑이 가버리니까 같이 가요. 지 혼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돌비고 마 장난치나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우리 내려가자 막 하는데 돌비는 그럼 너거는 있으라 너거는 아니면 먼저 가라 내 혼자 갔다 갈게 애가 막무가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잡고 있을 테니까 니 갔다가 조금만 잡고 내려오니 알았지 이러면서 하니까 지가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 누나 진짜로 따라서 올라갔어요. 저랑 환이랑은 욕을 막 하면서 둘이서 저 미친 여미새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가재를 마저 잡고 이제 다 잡았죠. 근데 그렇게 다 잡고 나서 제가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준이라는 핸드폰 시간을 봤는데 그 친구가 간지 한참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저희도 정신없이 그냥 욕을 하면서 막 히히덕거리고 웃고 떠들고 하면서 가재를 잡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도 이 친구가 내려오지도 않고 흔적도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제 한이랑 둘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한이가 저보고 야 어떡하는데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이가? 막 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성격도 좀 그렇고 하니까 놔둬라 지가 가라 했다 이가 그냥 가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환이라는 친구는 되게 정도 많고 되게 여리고 되게 착한 아이예요. 걔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그냥 놔두고 하는데 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 찾으러 가자 막 쪼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귀찮게 하네 이러면서 일단 가자 이러면서 갔죠. 그 친구가 갔던 등산로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산에 계곡을 찾아갈 때 보면 이 등산로 길이든 무슨 길이든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등산로 길을 저희가 다시 진입을 하고 올라가는데 점점 그 계곡 물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은 계곡이랑 점점 멀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그냥 등산로 길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산을 그렇게 올라갔는데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도 계곡 물소리도 안 들리고 그 조용한 산에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리고 옆에 있는 환희는 점점 어두워지는 산속 환경 때문에 겁을 먹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냥 하염없이 야 돌비야 이러면서 부르면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산에서. 그렇게 찾으면서 등산로 길 전혀 벗어나지 않고 딱 껴있는 길로만 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참을 걷는데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물소리가 딱 들린다는 말은 주위에 계곡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야 물소리 들린다 해서 처음으로 그 등산로 길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길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물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길이 딱 껴있는 길이 아닌데 점점 길이 깨끗해지면서 닦인 길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그 길 중앙에 무언가가 이렇게 엎드린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짐승이 누워있는 건 줄 알았어요. 산짐승이. 그래서 저랑 환이랑 얼어가지고 야 저 뭔데 막 이러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보고 환이는 이미 겁에 질렸고 무서워서 저는 야 저 뭐지 이러면서 근데 그 크기가 그렇게 크게 뭐 멧돼지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새끼 같은 느낌이었어요. 짐승인데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갔어요. 가서 정확하게 이제 형체가 나왔는데
저랑 한이랑 너무 놀란 게 돌비가 엎드려서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씨 돌비야 이러면서 저랑 한이랑 뛰어갔죠. 야, 니 뭐하는데 여기서 막 깨우는데 애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완전 기절한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애가 엎드려서. 그래갖고 와씨 얘 왜 이러는데 이러면서 막 때리고 둘이서 몸을 막 흔들고 깨우려고 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뭐고 이러면서 저희 정신이 없었죠. 근데 이제 한이가 야 얘 일단 들쳐오고 우리 내려가자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 야 근데 그 누나는 어디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이가 아 몰라 일단 돌비 찾았으니까 빨리 얻고 가자 이렇게 한이가 말을 하는데 제가 야 있어봐 그 누나 찾아보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누나한테 찾아서 한번 물어보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가 우리도. 그리고 얘 얻고 어떻게 우리가 내려가노 이 긴 길을. 그래서 일단 누나 찾아볼게 내가 찾아볼게 라고 물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어요. 그냥 한이 보고 얘랑 같이 있으라 하고 물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곡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계곡 안에 누군가가 이렇게 엎드렸다가 섰다가 엎드렸다가 섰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그게 멀리서 보면은 딱 가재 잡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물속에 손으로 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네 이러면서 제가 누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데 딱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 누나가 맞더라고요. 그 누나가 입고 있던 옷과 머리 스타일과. 근데 열심히 진짜 무아지경의 사람처럼 가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막. 제가 계속 불렀는데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뭐하노 저기요 하면서 계속 불러도 대꾸를 안 하고 자기는 제자리에 서가지고 그게 물살도 좀 있던 계곡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물높이가 약간 허리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숙였다 들었다 숙었다 들었다 막 이렇게 가재를 잡듯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는데 왼손에는 누나가 들고 있던 페트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돌비가 쓰던 병이었거든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막 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들었다가 숙였다 들었다가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미쳤나 이게 이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돌을 이렇게 옆에 쓱 던지면서 저기요 하면서 계속 불렀는데도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무아지경이에요. 지 혼자. 그래서 와 이 도라이다. 상종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등을 돌리고 다시 환이랑 돌비가 있던 곳으로 가려고 발을 떼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 둘 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 목소리가 딱 그 누나 목소리였어요. 하나 둘 오 그러면서 셋 계속 셀르면서 막 이상한 리액션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고개를 탁 돌렸어요. 다시 뒤로 탁 돌렸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서 손에 이제 가재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입에 막 넣고 있어요. 그 가재를 고개를 숙였다가 가재를 잡을 거 아닙니까? 오른손으로 한 손에 페트병이 들고 있으니까. 그럼 그 가재를 들고 입에 하나 넣으면서 셋 음미를 하듯이 그럼 또 숙였다가 들어서 4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센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뻥져가지고 와 미친이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돌비랑 한이 쪽으로 계곡에 있는 바위를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이제 딱 그 등산로길 돌비가 쓰러져 있던 그 길로 발을 딱 들어서는 순간 기절을 해요. 예. 제가 근데 왜 제가 기절을 했냐고 말을 하는 거냐면 기억이 없어요. 발을 딱 등산로 쪽으로 탁 올리는 순간 기억이 딱 사라지고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돌비랑 똑같이 기절을 하고 있었어요. 엎드려 기절을 하고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 물소리 있죠. 물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환이랑 돌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몸을 털면서 뭐고 야 돌비야 환이야 막 불렀죠. 근데 역시나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지 이러면서 주위를 조금 둘러보다가 일단 내려가자는 생각에 혼자 내려갑니다. 그 등산로길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요. 그렇게 한참을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한 시간은 내려간 것 같아요. 진짜 하염없이 내려갔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산 초입부에서 계곡까지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계곡에서 또 돌비를 발견한 곳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는 걸렸지만 1시간까지는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체감상 진짜 1시간은 넘게 걸었던 것 같은데, 산 초입부가 나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원래 있던 그 계곡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고 계속 길이 이어져 있는 것 마냥 계속 하염없이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쓰러져 있던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위는 바뀌어요. 환경은. 근데 계속 길이 이어져 있고 계속 직진으로 내려가는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처음에 달빛이 비쳐서 어느 정도 산이라고 해도 라이트가 없고 해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오늘 또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흐려지면서 주위가 점점 어두워져요. 내려갔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 너무 어두워서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점점 주위가 어두워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하고 제가 멘탈이 점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힘도 들고 멘탈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그냥 봐요. 팔을 뒤로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별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별이. 진짜 제가 속초 훈련소에서 봤던 별의 한 3배, 4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하늘을 진짜 멍 때리면서 와, 지긴다 이러면서 계속 그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한참 멀리서 무슨 남자들의 목소리예요. 남자들 2명 목소리인데 웅웅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하늘을 보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길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소리가 점점 정확하게 들리는데, 한 명은 누가 봐도 아저씨예요. 그냥 동네에 있는 한 4, 50대 되는 아저씨 목소리, 그리고 한 명은 누가 봐도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2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저씨와 할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가 계속 거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점점 형태가 희릿희릿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서가지고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그 어두운 곳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무서워서 제가 전투 태세를 잡고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 핸드폰도 한 손에 쥐고 혹시나 뭐 하면 전투를 벌려야 되니까 전투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아저씨와 할아버지인데,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앞에 있는 2사람이 아저씨이고 할아버지라고 느껴져요. 맞아요. 아저씨하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왼쪽에 있던 분은 20대 초반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청년인데 흰 색깔 정장을 입고 백팩 가방을 메고 있었고요. 또 한 분은 검은색 정장을 입으셨고 체격도 옆에 있던 20대 청년과 똑같아요. 근데 그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은 정말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젊은 20대인데 머리로는 아저씨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40, 50대. 근데 옆에 있던 분도 누가 봐도 똑같은 젊은 체격인데 할아버지예요. 인식은. 그분들이 점점 제 앞에 와서 저랑 거리가 거의 한 5m 정도 되는 거리까지 왔는데, 형체가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데, 왼쪽에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은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몸도 다부지고 이렇게 키도 건실하게 크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신 검은 정장 입으신 할아버지인데 몸은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이랑 비슷한데 제가 거기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가위 눌린 것보다 더 심하게 굳어요. 완전 돌멩이가 된 것처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게 제가 저번 시참 때 세 번째 시참이었죠. 물귀신 만났을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가장 무서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가장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그때. 근데 이거는 그 공포를 초월하는 공포예요. 머릿속에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진짜 숨도 못 쉬겠고 몸이 완전 돌처럼 굳어서 안 움직여지고 할 정도로 너무 엄청난 공포가 저한테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할아버지라고 느끼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의 몸을 보고 얼굴을 보려고 눈을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서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얼굴에 형체는 있어요. 형체도 있고 머리카락도 보여요. 근데 눈, 코, 입이 달려 있어야 될 얼굴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뒤에 있는 나무가 보여요. 근데 그게 막 징그럽게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투실해서 안 보이는 느낌? 오. 아시겠죠? 뭔가 인위적으로 뚫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투시가 돼서 안 보이는 투명 인간같이 딱 그 얼굴 부분만. 근데 그게 딱 보이는 순간 동공도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검은색 정장 입으신 할아버지가 흰색 정장 입으신 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말을 하시는데 서울 말투였어요. 제가 서울 말을 못하니까 그냥 사투리로 할게요. 서울 말투였어요. 제 기준으로는 표준말. 이 아이가 강짱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옆에 있던 분한테. 근데 그 옆에 있던 흰색 정장 입으신 분이 예 맞습니다 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님 하는데 이 앞에 뭐 돌비님이면 돌비님, 강짱님이면 강짱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명칭이 안 들려요. 그냥 님 이렇게 딱 끝나더라고요. 계속 그 뒤로도 무슨 대화를 하는데도 네 맞아요 님, 네 그렇습니다 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려요. 그리고 검은색 정장 입으신 분이 이 아이 많이 컸구나 하면서 제 앞에 또 와요. 제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야 진짜 잘 컸다 근데 진짜 못됐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진짜 잘 컸는데 애가 어쨌든 정말 싸가지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울 말투로 막 하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겁을 좀 많이 먹었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완전 굳어있고 그러는 와중에 그 할아버지가 손을 제 머리 위에 올리더니 네가 강짱이구나 하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하면서 벌써 이렇게 컸어? 이러면서 막 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앞이 흐려져서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을 그 할아버지 이렇게 닦아요. 닦는데 혹시 어떤 여자애 못 봤니?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 공포에 쩔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까 봤구나 이러더라고요. 그 애 혹시 여자애 어디 있었니?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전 또 말도 못 하고 생각만 하죠. 저 뒤에 한참 뒤에 있는데 이 길로 쭉 가면 있는데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말은 안 나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계속 닦아주면서 거기 있어? 이러면서 야 저기 있대. 그러니까 흰색 정장 입은 사람이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님 하고 그분 먼저 걸어가고 그쪽으로 제 뒤쪽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검은색 정장 입은 사람이 너무 무서워하지 마 절대 너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눈물을 계속 닦아주면서 앞으로도 잘 크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몸이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요. 몸이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으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이제 갑자기 보여요. 옆모습이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맞는데 살면서 그렇게 화나 있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만화 캐릭터든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화난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고 정말 제가 오줌 쌀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검은색 정장 입은 할아버지가 보지 마라, 보지 마, 보지 말고 이제 내려가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기절을 합니다. 다시 기절을 하고 눈을 떴을 땐 저희 집 큰 방이었어요. 이렇게 일단 그 상황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나고 제가 저희 집 큰 방에 눈을 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랑 저희 작은 이모밖에 없었어요. 근데 작은 이모가 옆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제가 눈을 딱 뜨고 제가 작은 이모를 쳐다보고 이모야 라고 부르는 순간 작은 이모가 대성통곡하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그러는데 막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우 우리 강짱이 살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대성통곡을 막 하더라고요 이모가. 그러고 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작은 이모도 별말 안 하고 음식을 막 이것저것 챙겨주고 저는 다시 잠이 들고 이모는 뭐 밥 이런 거 해놓고 가셨고 이미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땐 안 계시고 저 혼자 있었고 이모는 이미 음식들만 해놓고 다시 간 상태고 그렇게 그냥 끝이 나요. 일단 그때 일은 그렇게 끝이 나는데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작은 이모를 다시 만나서 제가 돌비님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재 잡으러 갔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 작은 이모 내한테 왜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이모 와갖고 내가 눈 떴을 때 이모는 왜 와 있었으며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으며 하고 물어봤는데 이건 작은 이모 이야기입니다. 작은 이모께서 저희 엄마랑 저희 큰 이모랑 같이 촌에 간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작은 이모 큰 이모 어머니 이렇게 사촌 오빠예요. 저희 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위급하셔서 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서 다 같이 내려가셨는데 그 촌에서 이제 저희 엄마하고 큰 이모는 삼촌이 계시는 병원에 있었고 작은 이모만 피곤하셔서 외삼촌 집에 가셔서 잠을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작은 이모가 모시는 장군님께서 허겁지겁 뛰어오더래요. 자기한테. 허겁지겁 뛰어와서 야야 강짱이 지금 위험하다. 강짱이가 지금 위험하다.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왜 위험하다니까 그분이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강짱이가 있다. 빨리 가라. 여기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꿈에서. 그 이모는 깼는데 뭐 다른 사람들, 조상님들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시는 장군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항상 근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경고망동한 것처럼 허겁지겁 와가지고 말을 하니 진짜 심각하다 싶어서 바로 그냥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핸드폰이랑 지갑만 챙기고 바로 차를 타고 운전해서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셨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친구들이랑 산에 그렇게 갔죠? 네. 산에 가서 가재를 잡고 있는데 친구들은 환이랑 돌비랑은 계속 그냥 잡고 있었대요. 가재를. 근데 제가 갑자기 네?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제가 그러고 있었대요. 제가 돌비가 했던 행동을 하고 있었고 제가 쳐다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곳을 돌비랑 환이가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제가 계곡 밖으로 나가더니 등산로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가서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혼자 막 뛰어서 그것도 전력질주로. 그래서 이 친구도 놀래서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숨을 고르고 한참을 자기들이 올라갔는데도 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하고 애들이 내려와서 공중전화에 가서 119에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찾으려고.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작은 이모는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해서 작은 이모가 저희 동네로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119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119들이 다 찾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찾는데 찾았대요. 찾아서 들거에 들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구급차에도 그 요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냥 잠든 것 같다고. 그냥 잠든 것 같으니까 집이 어디냐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래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눕혔고 작은 이모는 저희 집에 딱 왔는데 이미 제가 누워서 자고 있고 친구들은 그냥 옆에 있고
그래서 작은 이모는 친구들을 일단 집으로 보내고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다행이다 하고 됐는데 그 뒤에 일이 좀 과간이에요. 그 뒤에 일이 뭐냐면 이모가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예. 하나 의뢰를 받은 게 있었대요. 그 의뢰가 뭐냐면 호주를 잘못 받은 무속인이 한 명 있는데 얘를 신내림을 다시 받던지 아니면은 그 호주를 이제 없애는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작은 이모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뢰를 받아서 봤던 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도 아니었대요. 다만 호주가 너무 설치고 다닌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러니까 자꾸 다른 신들이 뭐하는 상태인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그 의뢰를 받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호주를 받는 사람의 신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청기를 누설을 많이 했대요. 청기 누설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받았던 호주가 뭐냐면 뱀신이었대요. 예. 그리고 돌비님도 아시다시피 신내림은 거의 대부분이 무속인들이 조상신들을 많이 받아요. 예. 맞죠? 조상신들을 그렇죠, 많이 받고. 대부분. 예. 조상신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무속인들이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진깔이다라고 많이 하고 그냥 다른 자기 조상도 아닌 신을 받았을 때는 호주라고 많이 해요. 근데 그 뱀신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청기 누설을 많이 했대요. 예.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이 노한 상태였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일이 있고 딱 이틀 뒤에 작은 이모한테 호주를 받은 사람의 신엄마한테 연락이 와요. 안 도와줘도 되겠다고. 그 아이 죽었다고. 그래서 작은 이모가 왜 죽었냐 물어보니 계곡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계곡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작은 이모한테 물어봤죠. 혹시 그 사람 이모 봤나? 물어보니까 이모도 봤었대요. 어떻게 생겼는데? 혹시 단발머리에 고등학생쯤 되는 여자아이 아이가? 이러니까 운이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한테 홀렸던 것 같아. 이렇게. 왜? 이러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 그거 어르신들한테 죽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니도 아마 들어봤을 거다. 그 청기 누설하고 발설하면 안 되는 걸 발설한 무속인들 한 번씩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본 적이 있지 않냐. 눈 뜨고 죽고 한도 없이 심장마비로 그냥 굳은 채로 죽은 사람들 본 적 있지 않냐.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들어본 것 같다니까. 그게 다 신들이 노해가지고 발설하면 안 되는 청기를 누설했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 아이도 아마 그랬지 않나 싶다. 그리고 그 계곡이라는 곳에 그 사람이 가재를 먹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게 작은 이모가 생각하기로는 가재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 이러니까. 내가 말한 그 어르신이 무슨 어르신이냐면 청계를 다스리는 어르신인데 그분들이 죽은 자들의 영들이 깨끗하게 씻고 거기서 하늘 풀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계곡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었겠냐. 그렇게 힘을 키우려고 한 거 아니냐. 뱀신은 엄청 욕심이 많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이모가.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야. 와,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강장님의 이야기는 진짜. 이게 원래 좀 길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언의 압박을 좀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장님의 그 스타일이 확고하잖아요. 이야기가 일반 귀신 막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듣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래도 강장님께서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무섭고 재미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자주 와주세요. 많이 바쁘세요? 제가 그때 마지막 시참하고 네. 오늘 처음 쉬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쉬시고요. 네, 하루도 안 쉬고 지금 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까먹을까봐 네. 점점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는 해야겠다 그렇죠. 이 생각 네. 해가지고 했는데 좀 행선수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또 아닙니다. 출연하니까. 너무 그래도 이야기 잘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바쁘실 때 또 바람처럼 나타나 주세요.
예, 제가 또 다음에는 정리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네. 깔끔하게 한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강짱님 이야기는 여러분들 완전히 레전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강짱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첫 번째 수호령 누나 이야기부터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거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진짜 놀랍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보셨다라는 게. 그래서 돌비 강짱 검색하시고 수호령 누나 썰부터 꼭 들어보셔야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이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라이트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 라이트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밝습니다. 라이트님 덕에. 네, 오늘 좀 일정이 많아서. 아이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갑자기 부랴부랴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리를 좀 거닐면서 시들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조금씩 들릴 수 있는 점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를 거닐면서 하는 또 시들무 또 낭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라이트죠! 일단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덧 30살이 됐거든요. 이거 네, 젊으시네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직접 겪은 사연이라 오호. 지금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도 이게 술 한잔하면서 진짜 수다거리가 될 정도로 크게 느꼈던 사연이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가평에 이제 계곡을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을 친구들끼리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 저 포함해서 고등학교 친구들 3명 해서 총 4명이서 갔어요. 재밌었겠다. 예. 네. 그리고 그 4명 중 친구 1명의 어머니도 같이 동행해가지고 5명이서 이제 가평 여행을 갔어요. 네. 그때 이제 일어났었던 일인데 일단 제 친구들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친구는 이름을 돌비라고 할게요. 네. 그 돌비라는 친구는 키가 187에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가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 2명은 되게 왜소하고 몸무게도 되게 작은 친구들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4명이서 가평을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네. 가평에 웬만한 사람이 다 알다시피 되게 유명한 그 용땡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친구 어머니 차를 타고 저희 친구 4명이서 이제 계곡을 가서 물놀이를 하고 노는데 네. 거기가 다들 알다시피 수심이 깊은 계곡이에요. 네. 그날 저희가 여행 갔을 때가 비가 조금씩 왔었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수심이 좀 더 깊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생이니까는 너무 신난 나머지 물도 깊고 이래서 물놀이를 막 하면서 엄청 놀고 있었어요. 저도 키가 한 182 정도 되는데 제가 발이 안 닿는 데까지 물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그 계곡으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그 돌비라는 친구한테 돌비야 여기 너무 깊다. 여기 너무 위험하다. 딴 데로 가자.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 돌비라는 친구가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눈빛이 너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엄청 난 것처럼 저를 째려보더니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발이 안 닿아가지고 되게 무서운 상태로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갑자기 그 돌비라는 친구가 애가 키가 크고 덩치도 커서 좀 남자답긴 해도 되게 온순한 애인데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와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저를 죽이려고 물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누르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나는 게 진짜 옆에 풀 같은 게 없었으면 죽을 정도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 친구 2명들한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제가 좀 깊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저희가 물놀이하고 놀고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물을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나서 기억을 잃었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물을 많이 먹어서 좀 기억을 흐린 것도 있고 그때 기절을 했나 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계곡 밖에 나가서 자갈밭에서 그 돌비란 친구는 자갈밭에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무리 이게 장난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이러니까 제가 그 돌비를 막 깨웠어요. 네. 일어나라고. 왜 물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막 뺨을 때리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좀 일어나보라고 이렇게 막 깨우는데도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 2명도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은 돌비를 먼저 깨워서 좀 상황을 좀 들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다가 한참 한 20분 정도 있다가 돌비가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앉아서 정신 좀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비한테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진짜 죽을 뻔했다, 우리 둘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돌비가 그 아까 전에 사람을 죽일 듯이 쳐다봤던 표정이 아니라 원래 그 돌비 표정으로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뭐야, 예. 수심 무릎까지 왔었을 때 그때까지 그냥 물 뿌리고 이렇게 놀다가 제가 있는 쪽에 뒤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에 어떤 여자가 그냥 앉아가지고 저희가 노는 거를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네. 그게 가능한 거냐, 막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 어머님도 계셨고 구조했던 분들도 좀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돌비라는 친구가 되게 억울해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난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와.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내가 죽이냐, 아무리 우리가 물장난하고 놀아도.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찜찜하고 기분도 너무 나쁜 상태에서 상황도 너무 심각해지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은 빨리 그러면 그냥 숙소로 복귀를 하자, 네. 어머니께서. 그래서 일단은 다 자리를 저희가 정리하고 가평 그 계곡 쪽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훑어보고 그냥 숙소로 이제 넘어갈 계획을 다시 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이상한 게 저희가 숙소 넘어가기 전에 그 계곡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가려고 하는데 거기 구조하시는 분께서 어저께 전날에 여기 이쪽 말고 또 폭포가 되게 많이 내리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여기가 가평에서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이어서 근데 그 전날에 여자 한 명이 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에는 엄청 소름 끼쳤죠. 예. 그래서 얘가 진짜로 막 귀신이 홀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가평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로 갔는데 그 숙소가 제 친구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그 가평에 좀 펜션 단지라고 해야 되나? 펜션을 좀 많이 짓는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아직 사람들을 받진 않는 곳인데 이제 거의 완공 중이었던 펜션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특별히 와가지고 잠은 자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펜션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아 보이는 펜션을 딱 고르고 그 펜션을 이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어머니는 또 다른 이쪽으로 만나기로 한 지인분들이 계셔서 어머니는 다른 펜션에서 가서 잔다고 했고 저는 편하게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놀으라고 펜션 하나를 통째로 딱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뭐 계곡에서 있었던 일은 저희가 신경 안 쓰고 펜션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좀 좋은 시간 보내면서 이제 저희가 좀 저녁 늦게까지 밥 먹고 놀다가 물놀이도 했었고 막 그러니까 피곤해서 좀 일찍 잠이 들었어요. 일찍 잠이 들었는데 물놀이 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방을 나눠서 자지 말고 저희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자고 했어요. 네. 4명 다 이불을 크게 깔고. 그래서 일단은 낮에 있었던 일도 되게 돌비라는 친구도 많이 무서워했었고 미안해했고 네. 이래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2명은 이미 잠이 든 상태고 그리고 돌비라는 친구도 분명 잠잔 걸 확인한 상태고 잠이 제가 너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제 바로 오른쪽이 돌비가 잠을 자고 있었고
왼쪽 2명의 다른 친구들이 자고 있었는데, 근데 이 돌비 친구가 불을 다 끄고 있는데 사람이 일자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털썩 그냥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비가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는 것처럼 딱 그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가 자꾸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막 불도 다 끄고 있는 상태였는데 얘가 앉아서 저를 자꾸 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막 코 고는 소리도 내고 진짜 그냥 계속 자는 척 하려고 무서워가지고. 그 돌비라는 친구가 목소리가 원래 엄청 되게 허스키한 친구거든요. 되게 목소리 낮은 친구거든요. 근데 돌비라는 친구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면서 여자 목소리로 얘야 너 안 자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그때 살면서 처음 겪는 두려움을 되게 막 느끼면서 아 진짜 이거 일 났다 무섭다 이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고 진짜 이거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면서 한 번 더 계속 그냥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쿡쿡쿡 누르는 것처럼 애야 안 자는 거 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너무 무섭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겠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옆에 친구들을 깨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또 그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은 엄청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벌떡 일어나서 불 켜는 조명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불을 다 켰어요. 따다다닥 키면서 이제 애들한테 다 일어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돌비가 너무 이상하다. 야 돌비 얘 너무 이상하다. 애들아 일어나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자꾸 안 일어나다가 이제 눈 비비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애들 2명도 같은 이불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딱 그 돌비를 보자마자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 왜 이러냐고. 그래서 저희가 막 뒷걸음 치면서 야,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랬는데 그 물놀이 했을 때 쳐다봤던 그 눈빛으로 얘가 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웃음을 홍홍홍홍 이렇게 웃더라고요. 얘가 힘도 엄청 세고 운동도 하는 애라 엄청 남자다운 애인데 애가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저기 벽 쪽에 이렇게 와가지고 돌비를 지켜봤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그 소파를 갑자기 돌비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해봤죠. 야 돌비야 너 지금 뭐 장난치는 거냐? 왜 갑자기 또 왜 이상한 말을 하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막 그러는데 계속 웃어요. 막 홍홍홍 이렇게 여자처럼. 내가 돌비로 아냐. 난 지금 돌비가 아니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2명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돌비랑 좀 얘기를 해서 애를 좀 진정을 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울더라고요. 서글프게. 엄청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옛날에 내가 동생한테 꽃게랑 감을 같이 먹였대요. 근데 꽃게랑 감을 같이 먹였는데 얘가 막 아파가지고 갑자기 막 얼마 못 살다가 죽었다. 뭐 그게 나 때문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내가 얘는 뭔 갑자기 꽃게랑 감 타령을 하냐.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저희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돌비야.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 중 한 명이 이 상황을 보다가 이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나머지 돌비한테 가서 좀 이렇게 화를 냈어요. 막 쇼하지 마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러면서 어깨를 잡고 막 이렇게 밀고 막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려고. 근데 돌비가 이제 제 친구 한 명을 이렇게 푹 밀더라고요. 근데 돌비님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뭐 빙의가 되고 이러면 그 귀신이 막 뭔가 힘을 썼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 힘이 더 막 세진다. 알죠. 이런 말 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돌비라는 친구가 힘도 원래 센데 한 손으로 제 친구를 가슴팍을 딱 밀었는데
진짜 막 한 2m 넘게 날아가더라고요, 얘가. 진짜 푹 날아가더라고요. 와, 예.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거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그 돌비가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너네 여기에서 다 죽는다고, 여자 목소리로 너네 다 죽는다고, 그리고 저를 가리키더라고요. 나는 네가 좋았는데라고 하면서 예. 너한테는 가기가 힘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예. 근데 얘는 쉽다 이러면서 얘 안에 있을래 이러는 거예요. 예. 막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해야겠다 이러는데, 진짜 정말 그때 너무 신기하게 핸드폰 데이터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모든 상황이 진짜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와. 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아간 친구도 너무 당황스럽고 더 무섭고 이래서 저희 3명이서 막 같이 모여서 아, 그러면 우리가 제 돌비를 최대한 좀 얘기를 해주고 좀 달래주면서 들어보자. 우리가 너무 가서 그러지 말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친구들이 돌비한테 이제 말을 건넸어요. 너 어디서 왔니?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그 돌비가. 네. 울면서 계속. 그래서 제 친구 한 명이 저희가 막 먹다 남은 새우깡이랑 과자들이 많잖아요. 막 이 과자라도 좀 먹어라. 막 이래서 저희가 과자를 뜯어서 그쪽에다 그냥 내려놓고 저희가 다시 막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돌비가 과자를 막 진짜 엄청 굶은 사람처럼 그 허겁지겁 막 주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돌비가 아니구나 이러다가 돌비가 계속 그냥 정신없이 과자 먹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웃다가 울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현관문을 딱 가리키더니 예. 또 왔다 이러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구 또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누가 또 왔대요. 뭐야, 예.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비한테. 근데 너가 열어서 한번 봐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인내심이 한계가 온 거예요. 물놀이 했을 때 걔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너무 화가 나고 이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돌비한테 막 욕을 하면서 너 만약에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제가 홧김에 문을 확 열었어요. 네. 펜션 현관문을 확 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바람도 하나도 불지도 않는 그런 엄청 되게 더운 여름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 소름 끼쳐. 막 그게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근데 딱 여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갑자기 너무 나더라고요. 내가 화날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돌비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그 펜션 마당을 주위를 막 걸으면서 아무도 없잖아 하면서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 펜션 보면은 거기가 막 한참 짓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내려온 아스팔트나 이런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좀 이렇게 되게 흙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날 제가 좀 비가 조금씩 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가 흙들에 많이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걷다가 어디를 헛 디뎠는데 제 발이 골반까지 움푹 내려간 거예요. 오른쪽 발이 그냥 진짜 완전 진흙에 빠진 것처럼 네. 제 발이 완전 움푹 들어가서 제가 진짜 오른쪽 발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소리를 질러서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크게 다칠 뻔한 위기까지 온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너무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지금 뭔가 계속 놀아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저도 또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 한 번 더 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3명이서 그 어머니 계시는 펜션으로 가서 네. 어머니를 모시고 일로 오자.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돌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 일단 얘는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 있는 펜션까지 걸어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펜션으로 왔어요. 왔는데 돌비가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서 어머니가 너네 뭐 장난치는 거 아니냐, 낮부터 막 계속 그냥 막 그러더니 너네 아무리 뭐 고등학교 1학년이고 철없다 해서 너무 과격하게 놀지 말고 그래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얼른 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잘 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제가 모든 삶을 잃은 것처럼 되게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되게 공허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집 가기 전에 펜션 마당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는 그 뒤쪽에 능선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능선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산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는 묘지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쪽에. 예?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산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산을 다 파놓은 것 같은데 그 파놓은 뒤쪽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뭐 묘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아, 예, 개발하느라고 네, 파놨구나. 예.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어제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집을 복귀를 했어요. 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로부터 더 심해졌어요. 그 제- 이후로? 네, 이제 집을 복귀를 했는데 예. 이틀 후가 저희 친가 쪽 큰 집 제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친할머니는 지금 계시진 않지만 친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불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신을 모시고 계셨었거든요. 아, 무속적으로, 예. 네, 구속적으로 좀 저희 친할머니가 그 신을 모시고 계셨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제사를 하려고 큰 집을 가는데 친할머니가 현관문에서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 손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막 저를 엄청 걱정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빨리 좀 밖으로 나가라 막 이러면서 할머니가 막 이것저것 막 싸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큰아빠랑 해가지고 큰 집 근처에 있는 산을 갔어요. 산을 가서 이상한 그 비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제 몸을 덮고 막 팥이랑 막 소금을 뿌리면서 할머니가 그때 막 기도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막 갑자기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할머니 왜 갑자기 그래요? 이렇게. 근데 할머니가 제가 뭐 물귀신을 업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내 뒤에 물귀신이 어깨에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큰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할머니가 누구랑 여행을 갔네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희 여행 가서 딱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때 그 돌비라는 친구를 딱 가리키더라고요. 얘가 제일 위험하다. 얘 너무 안 좋다. 예? 어떡하냐 이거 막 이렇게 할머니가 되게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한테 그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려라. 네. 부정이라도 좀 이렇게 안 타게 털어야 붉은 된다. 소금으로 해가지고 털어야 된다. 심해지면 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옛날에 신을 모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걸 그 당시엔 믿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그 당시엔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네. 친구들이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학교 동창 친구들인데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인데. 예. 네. 그래서 막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너네 그 팥이랑 소금 있으면 좀 이렇게 몸을 좀 털고 그리고 괜찮으면 할머니가 좀 부적도 좀 써주신다고 하는데 너네 뭐 별일 없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돌비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돌비가 너무 이상하다고 어디 안 나가려고 하고 맨날 냉장고를 뒤져서 막 밥을 맨손으로 막 허겁지겁 먹고 구석에 쪼그려서 째려보고 나를 때리고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할머니한테 지금 돌비라는 친구가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돌비가 지금 이러고 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큰 집이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 이제 인천의 주안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돌비라는 친구도 그 근처였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한번 가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랑 할머니랑 그렇게 이제 그 돌비 집으로 갔어요. 아, 예. 근데 진짜 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아 정말 귀신이라는 게 있구나 아,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할머니랑 저랑 간다고 하려고 하니까 돌비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누구 오려고 하지? 그랬대, 그 돌비가. 예. 어머니한테. 얘네 부르면 얘 죽여버릴 거다. 돌비 죽여버릴 거다. 예. 부르지 마라. 온다는 얘기도 돌비한테도 하지도 않았는데 돌비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전화로 오면은 뭐 얘 죽여버린다고 한다. 할머니가 혀를 이렇게 차시면서 안 된다. 가야 된다 이거. 애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말을 무릅쓰고 제가 이제 돌비집 앞까지 갔어요. 심각하네, 이거. 예. 네. 갔는데 돌비가 그 작은 방에서 진짜 쪼굴에 앉아서 그 계곡에서 저를 바라봤던 눈빛 그대로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비를 보자마자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왜 멀쩡한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가 팥을 막 뿌렸어요. 돌비한테 막 팥을 뿌리고 쌀을 던지고 막 부적 같은 거를 막 태우시고 그러니까 돌비가 엄청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살려달라고 여자 목소리로. 그래서 난 이게 내 눈으로 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기괴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뭐 부적이랑 뭐 이것저것 막 귀신 뭐 쫓는 방법인진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칼도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고 막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칼로 돌비한테 막 이렇게 대면서 여기 있네 이러면서 가슴 쪽인가 막 하더라고요. 꾹꾹꾹. 아, 예. 신용 그러면서 느낌이죠. 예. 하는 신용.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와라. 그러다가 나오겠다. 미안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돌비가 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헛구역질 우액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돌비가 괜찮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저희가 그 가평 계곡 여행을 갔는데 계곡에서 수살기가 붙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비가 애가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영안이 튼다고 해야 되나? 기가 약하대요. 아, 겉모습은 네, 겉모습은 굉장히 되게 센데. 애가 기가 약하고 네. 잘 들어온대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붙으려 했대요. 저한테. 네. 근데 저는 기가 세서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오. 저희 친할머니한테 그때 들은 건데 이게 뭐 무속인 세계에서도 그 조상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천신이 있고 그렇죠. 예. 도깨비신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모시는 신은 천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옥황상제분이랑 뭐 만신할머니인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신을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할머니가 저는 지켰다. 근데 얘는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 있고 나서 또 돌비도 이제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방학이 끝나고 다시 일상을 찾았던 고등학교 때 그 경험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고, 이게 사실상 오늘 라이트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네. 말로 다 표현이 안 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죠. 네, 이게 엄청 많아요.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고 무서웠을까. 아, 이게 진짜 누군가한테 저 눈빛으로는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서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친구들끼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네. 그때 제가 그걸로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되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사람들 눈 보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당시에.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 귀족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야. 얘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 돌비라는 친구분은 지금은 연락 안 하시나요, 혹시? 이제 나이가 30이다 보니까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부 전화해서 좀 안부를 듣는 것도 있는데 네. 돌비가 애가 지금 되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다른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이상하게 돌비 그 친구만 연락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친구가 뭐 하고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이트님께서 소름 끼치는 가평 계곡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트님께서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빙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또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도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도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짧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근데 또 섬뜩한 사진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도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일단은 여러 가지 네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예,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중에도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섬뜩했던 기억들 그런 것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준비하신 대로 처음부터 천천히 출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독이에요. 제가 시기는 군대 전역 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한량처럼 이제 지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방탕한 시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너도 이제는 자리 잡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일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일을 해볼 생각 없느냐. 너 어차피 할 일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친구 추천으로 어느 한 전 연령 렌트카 일을 하면서 겪게 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렌트카 업무가 휴일이든 뭐 휴일이 아니든 간에 차가 다 팔리면 쉬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일할 게 없으니까 차가 다 팔렸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휴가 시즌이었는데 여름 휴가 시즌이었는데 그때 차가 딱 한 대만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휴일인데 남들은 다 휴가 시즌인데 저희는 쉬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열이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뿜빠이 해가지고 그냥 이 차 한 대를 렌트를 해서 우리 여름 휴가로 계곡 놀러 가자. 친구가 리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근데 너가 직장을 소개해주고 너가 알고 있는 지역에 와서 타지인데 나는 알고 있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다. 너가 어디 아는 데 있냐 괜찮은 데가.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아는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조치원 쪽에 어느 한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토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토박이었는데 그 친구 둘이서 안 좋은 일로 예전에 제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알게 된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아직도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고 이 지리를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아는 그런 계곡을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계곡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멤버를 모집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덩치 큰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고등학교 저랑 같은 2명 같이 전학 왔다 했잖아요. 네. 그 친구랑 그 다음에 그 둘이 아는 친구 1명, 저는 모르는 그 1명을 더 데리고 와서 4명이서 계곡을 떠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계곡을 떠나기 전에 그 동네에 물놀이 하면은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치킨 한 마리를 동네에서 이야. 포장을 해가요. 치킨이랑 콜라랑. 그리고 나서 계곡을 이제 슥 가는데 가는 길에 물가가 되게 넓고 잔잔해요. 발목까지 오는 그런 물길이 다 보이는데 가족 단위로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제 노는 캠핑 치고 노는 그런 길목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또 한참 지나서 산속 마을가로 이제 꼬불꼬불 해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어떻게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친구가 말한 계곡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물놀이를 진짜 신나게 막 재밌게 막 했었어요. 남자 4명이서. 근데 보통 계곡물 보시면 약간 녹색 빛깔 있잖아요. 그런 빛깔이 계곡물이었는데
좀 특이했어요. 구조가 약간 자그마한 댐 같은 인위적인 콘크리트 시설물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막 다이빙도 하고 그러고 놀았었거든요. 예. 근데 수심은 좀 깊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 키가 한 175 정도 되는데 까치발로 쓰면 목만 이렇게 둥둥 뜨는 정도 수심이. 은근히 꽤 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점프하고 막 놀고 막 물장구 치고 놀다가 자꾸 눈에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계곡물 한가운데. 처음엔 저희는 그게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쓰레기인데 치킨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죠. 친구들끼리. 야, 저거 왜 상자가 물에 밧줄 같은 걸 해서 돌멩이에 묶여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막 범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검은 돈이라던가 아니면은 범죄 조직이 연루된 불법적인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괜한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그래도 저거 돈 될 만한 물건이니까 저렇게 표시를 하고 어디 물살에 떠내려고 하지 못하게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접근을 하게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덩치 큰 친구가 잠수를 해서 그거를 밧줄을 끊고 그 상자를 물 밖으로 꺼냅니다. 꺼내는데 만졌을 때 느낌은 그거였어요. 테이프로 봉인된 상자였는데 일반 골판지 상자 있잖아요. 종이 상자. 거기에 이제 테이프가 칭칭칭칭칭칭 막 감겨 있었는데 만져보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물에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테이프가 코팅을 이제 해줘서 형태만 간신히 유지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졌을 때 물컹한 거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사람인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 밖에 꺼내자마자 서로 이제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다들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식은땀만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 뭘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친구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해도 괜히 이거 쓰레기인데 바쁘신 경찰분들 불러가지고 괜히 공권력 낭비로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너네 못하겠지. 다들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그럼 한번 열어볼게 해가지고 저도 겁이 나지만 솔직히 진짜 사람 신체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진다는 거 자체가 좀 꺼림칙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바닥에다가 세게 내팽겨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찢어지더라고요. 그 상자가. 근데 거기 틈 사이로 노란 빛깔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상했던 게 시신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사람 같은 거나 고기 같은 거 도축을 했을 때 핏기가 다 빠지면 창백해지면서 약간 노란 빛깔 뜨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신고해봐야겠다. 막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센 노란 느낌의 그게 물질이 살짝 보이니까 아 그래도 이거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러고 제가 고민을 해요. 한 10분 정도 좀 얼타다가 예. 그래가지고 직접 만지긴 두려우니까 이제 본 게 있으니까 근처에 나뭇가지 굵은 걸 하나 꺾어와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상자를 살짝 들춰봤거든요. 근데 그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냐 우리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당들이 쓰는 그 인형이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잠깐 제가 가족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거에 문제에 있어서 연락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가족 중에 작은 삼촌이 스님으로 잠깐 계셨다가 예.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속세와의 연을 끊지 못하고 할머니 부양을 위해서 그 스님 생활을 청산을 하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하시는 삼촌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이랑 할머니한테 전화를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때렸죠. 삼촌 나 이거 물놀이 하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 근데 그 당시에 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냐면 뭐 TV 특종 뭐 아니면 서프라이즈 막 그런 방송사 매체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디 타지 객지 놀러 갔다가 잘못된 물건을 만져서 잘못된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친구들도 다 울먹울먹 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진짜 한마디로 뭐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됐다 이거. 아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사진을 왜 찍었냐면 그때 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찍었냐면 차후에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친구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와.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놨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할머니하고 삼촌한테 네.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한마디로 욕쟁이 할머니처럼 쌍욕을 하시죠. 왜 그거 건드냐고. 이 쌍놈 그런 걸 왜 건드냐. 그런 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도기가 이거 건드렸다는데 어떻게 아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끊고 주변에 한번 물어보고 다시 연락하면 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한 2-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하고 삼촌이 얘기하시기로는 그거 같다는 거예요. 물귀신 앵마기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물귀신 앵마기? 예. 그러니까 수심이 낮은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깊은 그런 물웅덩이잖아요. 그런 데가 좀 물놀이 인사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아마 사람을 데려가지 말고 얘네를 대신 위안 삼아서 그냥 사람들은 곱게 보내줘라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어머. 근데 너네가 그걸 잘못 건드렸으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가 한참 고민하시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원상복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마을 하산할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고 나서 마을 입구에 와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자 같이 있던 일행들이 몸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그리고 내려와라 집으로 너네 집으로 와라 그런 식으로 기방 비슷한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할머니 하고 이제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딱 끊었죠. 그러고 나서 친구들한테 제가 전해줬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거기 이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지 동네에 구멍가게가 하나 나온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박스를 구하려고 박스랑 테이프, 소금 3가지 구매하려고 갔어요. 밧줄은 어차피 살짝 끊었어도 길게 있으니까 다시 묶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서 박스를 구하려고 했는데 박스가 없는 거야. 아니 여기 박스 같은 건 없다고. 대신에 테이프, 소금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어찌저찌 다시 현장에 다시 왔어요 저희가. 그러고 나서 먹다 남은 치킨 박스 있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걸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치킨 박스에다 그 인형을 다시 이제 가지런히 넣고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상호명 같은 맞죠. 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상복귀를 하고 나서 묵념을 했어요. 우리 이거 다 실수한 거다. 죄송하다고 빌고 그러고 이제 할머니가 하자는 대로 이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야, 친구들은 차 타고 내려오는데 마을 입구까지 내려오는데 겁먹은 거예요. 야 백밀로도 접어 뒤에 절대 보지 마 이러고 하면서 다 식은땀 흘리면서 막 자기가 각자 알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무사히 제발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달달 떨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었네요. 아니 일단은 이 사진을 보면 되게 섬뜩하면서 기분이 나쁘면서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써있는 거를 왼쪽부터 한번 보면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본 결과 뭐 경을 뭐뭐뭐 하면서 윤형련, 저도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름인 것 같아요. 윤형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그니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무서워가지고 저도 와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솔직히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고 돌비님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어디 객지나 타지에서 뭐 물건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에 갑자기 빡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제보해봐야겠다. 왜냐면은 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다행히 그래도 저와 친구들은 그렇게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일 없이 왔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게 근 1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때 그런 적이 있었네요. 일단은 이 인형 자체는 이렇게 모형 자체를 무속 용품 파는 데에서 이렇게 똑같이 팔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똑같이 그거에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걸 파는 걸 갖고 와서 이제 글을 쓴 건데 그 물속 안에 있었던 거는 또 그만한 의미가 있었을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야. 저희가 잘못 건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물놀이 많이 갈 시즌인데 괜히 이런 거 건들지 마시고 그냥 냅두는 예, 게 예. 어떨까. 아, 또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되게 짧아요. 제가 그냥 경험했었고 어렸을 때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어렸을 때 얘기라서 그냥 임팩트한 것만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네. 때는 진짜 초등학생 때였어요. 되게 어렸을 때인데 부모님이 저녁 반찬거리로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를 가다가 골목길이 거기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지역이 둘리 만화 배경지에 나오는 그 동네예요. 오. 그러니까 그런 골목길이 되게 많아요. 골목길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골목길을 가서 이제 슈퍼를 가서 두부를 사오던 길에 그때 당시엔 초등학생 때에서 이제 중학생 넘어가는 시기니까 솔직히 이성의 눈을 뜰 때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여자가 있으면 저 여자가 이쁜가 안 이쁜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약간 좀 유심히 내색은 안 하고 티는 안 내더라도. 근데 그 시기 때 이제 지나가다가 그때 밤이었거든요. 주변이 되게 어두웠었어요. 근데 가로등 불빛 아래 교복 입은 그 당시에 저한테는 누나였던 거죠. 교복 입은 단발 누나가 이뻐 보이는 누나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슥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러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니까는 인기척이 느꼈는지 이렇게 슥 하고 고개를 들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그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코너 길이 골목길이 있었거든요. 거기 꺾자마자 전력 질주로 집까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부 심부름 했던 게 두부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어머니한테 후되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거는- 없다라는 게 민자라는 소리죠, 그냥. 예, 눈, 코, 입이 그러니까 사람이 눈, 코, 입이 있으면은 이게 명암이 지고 그늘이 지고 막 그게 보여야 되는데 하이라이트인 부분인 조명이 머리 위에 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니까는 그게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되게 기괴하고. 와. 저는 근데 그때 당시 그 한참 전에 어렸을 때 TV에서 방영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뭐 두치야 뿌꾸 꼬비꼬비 막 이런 소재로 돼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달걀 귀신이 거기에서 소재로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제 네. 기억상으로는. 근데 달걀 귀신이 나와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섭겠어? 이런 마인드로 있었는데 실제로 마주하니까는 그때 첫 마주했을 때 느낌이 진짜 등골 그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 한기가 싹 퍼지는 느낌? 진짜 이거는 몸이 춥다가 아니라 몸 안에서 춥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야, 섬뜩하지. 실제로 보면 미쳐버릴 거예요. 네, 저 그래가지고 그때 두부 다 으스러졌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또 있나요? 네, 재밌네. 네, 저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얘기가 있는데 낚시를 취미로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배를 빌려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낚시를 하는데 이제 육지가 보이는 어느 정도 그런 거리에서 낚시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저기 낭떠러지 밑에 있는 갯바위에 뭐가 이렇게 막 손짓 하듯이 팔랑팔랑 하더래요. 근데 처음엔 그게 바다 쓰레기인 줄 알았대요. 비닐봉다리 같은 흰 색깔. 근데 가만히 계속 낚시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사람이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장님한테 저희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제가 기름싸기나 이런 거 드릴 테니까 저기 갯바위 한번 가보시자고. 얘는 갔는데 거기 갯바위 틈 사이에 뭔가 휴지 조각 같은 게 멀리서 봤을 때 휴지 조각 같은 게 또 보이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차였던 거예요. 차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굴르면서 휴지 조각처럼 막 쇳덩이가 막 구겨져가지고 갯바위 틈 사이 낑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백골이 된 시신 두구가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거 사고 수습하고 차량 인양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제가. 야, 또 그런 걸 보시지? 물귀신도 아니고? 아마 자기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그치. 예. 이렇게 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경찰이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낭떠러지에 그쪽 부근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잘못돼서 사이드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이 떨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녀 한 쌍의 백골 시신이 된 걸 발견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조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옴니버스식으로 오, 좋다. 짤막짤막하게 되게 많이 있어요. 좀. 갈게요, 그러면.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때는 할머니 집에 어렸을 때 내려갔을 때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제 너무 어렸을 때니까 손주고 하니까 할머니가 물어보잖아요. 손주 뭐 먹고 싶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유독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 피자를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를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삼촌이 이제 트럭을 몰고 이제 시내로 같이 나갑니다. 밤에. 저녁이었을 거예요. 초저녁쯤에. 그리고 나가서 시내에서 피자를 구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국도가 가로등도 없는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앞에 차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제 버스가 있잖아요. 관광버스였어요. 빨간 색깔 관광버스였는데 그게 이제 쌍라이트랑 비상등을 켜고 그러니까 버스 뒤통수가 먼저 보인 거죠. 제 시점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 앞에는 사람이 이제 누워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쌍라이트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니까 되게 처참하더라고요. 저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 게 보통 시골길 같은데 국도 같은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자기가 도로만 건너면은 불과 한 1, 2분 거리를 2, 30분 행 돌아서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차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밤이든 낮이든 서슴없이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길도 없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도 없는데 그 차도를 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가드레일을 넘다가 버스에 치이셨나 봐요.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냐면 다리 사이 거기서부터 물풍선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딱 봐도 사람이 저거 즉사다. 저는 근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나거나 막 그러면은 피가 낭자하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사고 났나? 이러고 봤는데 딱 봐도 이건 즉사다. 그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건 되게 소름 돋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예전에 모텔 캐셔 일을 했을 때였는데 모텔 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카운터 안에 방 상태가 어떤지 알림이 떠요. 네. 문 열림, 문 닫힘, 에어컨 켜짐, 무슨 전등 켜짐, 화장실 등 켜짐, 막 이런 알림 센서가 카운터에 다 전송이 됩니다. 근데 공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루 전에 그 옆 건물 같은 층수에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야간 근무자였는데 보통 이제 앰뷸런스가 오면은 삐용삐용 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면은 오잖아요. 근데 그 차는 조용히 와서 흰색 들것에 이제 시트 위에 머리 끝까지 덮인 채로 사람 실루엣이 보인 상태에서 그 차에 실려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건이 있다 보니까 경찰도 와 있고 그다음에 그 발견했던 사람들이 한 여러 명 있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사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층수가 건물 외곽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층수를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이네? 7층에서 저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근무 일지의 특이사항에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음 교대 근무자한테 그냥 특이한 일 같은 거 사소하지만
그런 걸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같은 7층에 아무도 없는 공실인데 그 당시에 그리고 한겨울이었어요. 그 시기가 한겨울이라서 창문 다 닫아놓습니다. 난방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 열린 문 닫힘 센서가 띵 뜨는 거예요. 전 처음에 걔네들인 줄 알았어요. 미성년자 애들이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술판 버리려고 모텔 금액도 이제 청산 안 하고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짜증나네 이러고 제가 야구방망이를 딱 들고 갑니다. 훈계를 해주러.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방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객실 내에 전기 자체가 키를 꽂아야지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키가 당연히 없으니까 불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니까 술판을 어떻게 버리지? 그지? 여기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CCTV를 다시 돌려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려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나서 그 문 열린 문 닫힘 센서가 한 10분 간격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와, 며칠 전에 옆 건물에서 돌아가신 분이 같은 층수인데 설마 그거 아닌가 하는 그런 소름 돋는 경험이 있었어요. 미스테리하다. 이거 좀 공통점을 이렇게 좀 느껴보니까 로기님이 좀 누군가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셨네, 생각보다. 예, 그러네요. 진짜 의외로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런 네. 게 조금 있네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신 현장 같은 거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맞아요. 네. 의외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찌 보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뭐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지라 그런 게 이제 좀 간간히 보인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서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도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어요. 말씀도 잘 하시고. 네. 다행입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도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님.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돌비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첫 번째 이제 사연부터 사진 등장하면서부터 정말 또 섬뜩한 그런 이야기로 해서 여러 가지 옴니버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도기님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지만 섬뜩한 현실 공포 이야기까지 같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들무 한 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사진 물귀신 액막이라고 하는 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거는 뭐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거는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